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4주년 3.1절입니다. 충청도는 3.1 만세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으로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이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열지 못했던 3.1 만세운동의 함성이 4년 만에 국민 1,919명이 참여해 온전하게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조형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얀 태극기 물결로 가득 찬 천안 독립기념관 앞 광장. 일장기를 든 일본 순사들이 등장하고 맨몸으로 항거하는 우리 선조들을 총칼로 제압합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태극기를 든 선조들이 우렁찬 만세 소리와 함께 광장 한가운데로 뛰어나옵니다. 국민 1919명이 꾸민 3.1운동 재현 무대. 그 의미를 기억하는 데는 국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만큼 노력했던 그 부분들을 다 알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수천 명의 인파가 찾아 그날의 감동을 다시 느꼈습니다. 광장 한편엔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태극기에 색을 칠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이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올 때 탔던 수송기도 타보며 독립투사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요즘 비행기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좀 조그맣고 오래된 비행기인데 참 고생스럽게 독립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대전과 세종에서도 3.1절 타종식을 비롯해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기념음악회 등 3.1절을 기억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의 침략에 강력히 항거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 정신을 일깨웠던 3.1 만세운동. 지역 곳곳에서 104년 전 오늘의 우렁찬 함성이 다시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3.1절을 기억하고자 뜻깊은 행사들이 이어진 가운데 세종시 한술동의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내걸려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세대 거주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일본인이며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일장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세대는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오후 4시쯤 결국 일장기를 내렸고 입주민 카드에는 일본인이 아닌 40대 한국인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1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주위에 태극기도 거의 보이지 않아 부끄럽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104년 전 오늘은 전국에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진 날입니다. 그런데 당시 3.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르고 일본인 의사밖에 없던 대전에 최초로 병원 문을 열고 가난한 동포들을 보살피며 참 인수를 펼친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근대 대전의 첫 조선인 의사 김종화 선생의 숨어있는 발자취를 양정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이곳은 대전 최초로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었던 대전 동구 인동의 만세거리입니다. 95년 전 이곳 인동 근처에서는 대전 최초로 조선인 의사가 개원한 의료기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흔적을 한번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무료 상담, 질병위생, 인생의 행복은 건강. 1928년 개원한 대전 최초의 조선인 개원의료기관 중앙의원의 전단지에 쓰인 글입니다. 일본인 의사가 대부분이라 조선인들이 쉽게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시절 김종화 선생은 대전에 병원을 차려 우리말로 진료를 받습니다. 가난한 환자를 무료로 진료해주고 치료비를 싸게 받는 등 선의를 베풀어 신문에 여러 번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많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오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직접 가서 치료를 해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을 깊이 존경했다고. 대전의 병원 문을 열기 전인 1919년 3월 1일, 김종화 선생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외치며 투쟁했습니다. 그의 이력서엔 3.1운동 사흘 뒤부터 4개월간 서대문 영무소에서 수영 생활을 했다는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일제 신문 과정에서 조선의 독립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판사 앞에서 자신이 소신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조선이 독립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독립 선언을 하는 것인지, 특히 독립에 자신은 찬성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출소 이후 선생은 대전에서 4년 정도 의료 활동을 했고 함경북도로 올라가 또다시 병원을 차렸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자를 위한 지금의 의료원장인 공의 활동과 후학 양성을 위한 의학 전문 교수도 맡았는데 이후 행적은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해 투쟁하고 소외된 의료 취약계층을 보살폈던 김종하 선생의 정신이 3.1절을 맞는 후손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기상청이 오늘 밤 9시를 기해 대전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논산과 계룡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며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5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내려집니다. 내일 아침 계룡은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4도가량 예상돼 오늘보다 8에서 10도가량 급격히 기온이 내려간 뒤 낮부터는 8도 내외로 다소 풀리겠습니다. 아산시가 교육청과 함께 벌이던 오지마을 통합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등 공동사업을 갑자기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아산시의 내부 최종 결재와 시의회 검증까지 거쳐 승인된 사업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있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행정 불신과 의회 무용론까지 불러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짜는 편성 작업은 7, 8월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각 부서가 내부 조율과 연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예산실에 넘기면 자체 심사를 통해 다시 걸러낸 뒤 시장의 최종 결재로 확정됩니다. 이후 의회에서 사업 취소나 삭감 등의 조정을 통해 예산이 최종 승인돼 공표됩니다. 이런 촘촘한 과정을 거쳐 시행을 앞둔 교육복지 사업이 단번에 없던 일이 되자 의회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단 한 사람의 그 영향력으로 이 사업이 좌지우지 된다면은 시의원도 필요 없고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도 필요 없는 혼자서 모든 행정을 다 할 수 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해 지자체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기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도 돌발적인 상황이 난감합니다. 착수에 들어간 사업이 갑자기 취소되고 조례로 만든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도 중단시켜 행정불신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교육 관련된 한 부분으로 좀 끝나기를 바라는데 이거 말고도 좀 다른 사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좀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또 다른 폐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소된 사업 예산은 올해 안에 다른 용도로 전환해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아산시는 교육특구 사업으로 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특구 지정 여부도 불투명한 데다 사업 계획도 막연한 단계여서 결국 다른 신규 사업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지는 이제 앞으로의 숙제로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 특구도 좋지만 의회 승인까지 거친 교육청 협력 사업까지 돌발적으로 중단시켜 시의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지난 2009년 부산에서 고 정다금 양이 추락사한 사건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정양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 중 한 명이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라는 내용이 온라인에서 퍼진 것에 대해 대전경찰청이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입장문에서 해당 경찰관의 출신지나 수사 이력 등 개인 신상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나 개인정보 유포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과학도시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도시는 대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 지난 1월 전국 남녀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명 중 1명이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로 대전을 꼽았습니다. 또 대덕특구 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론 응답자 중 13%가 뽑은 항공우주연구원이 1위였으며 천문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남규와 유승민의 계보를 잇는 대한민국 탁구 기대주가 우리 지역 대전에서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대전 동산중학교 3학년 권혁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국내는 물론 세계대회도 휩쓸면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U15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튀니지에서 열린 월드 테이블 테니스 U15 결승전. 대전 동산중학교 권혁 선수의 강한 스매싱에 상대 선수가 맥을 주지 못합니다. 시종일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인 권혁 선수는 종합 스코어 3대 0으로 남자 단식 15세 이하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에서 권혁은 혼합복식도 우승했는데 연령별 랭킹 시스템 개편 이후 한국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시합하기 전에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유럽 선수들에게나 아니면 잘 치는 선수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6살 어린 나이부터 탁구를 시작한 권혁은 각종 국내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몬테네그로와 카타르 등 국제대회에서도 우승 메달을 땄습니다. 지난 1월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며 탁구 신동이란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미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고등학교 형들과 훈련을 진행하고 성인 선수들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혁의 장점은 강한 힘으로 공을 상대 진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과 밀리는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는 정신력입니다. 긴장감을 좀 갖지 않고 대범하게 플레이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벨기에와 프랑스를 돌며 국제대회의 활약을 이어갈 예정인 권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올 시즌 K리그2에서 뛰는 천안시티FC와 충남 아산FC가 리그 개막전에서 모두 한 점 차로 패배하며 승점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를 맞이해 역사적인 프로 무대 데뷔전을 가진 천안시티는 2대 3으로 졌지만 외국인 선수 못다가 구단 역사상 K리그2 첫 골과 시즌 1호 멀티골이라는 소중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산에서 김천 상무와 맞붙은 충남 아산은 선제골을 넣고도 후반 39분부터 연속으로 골을 내주며 1대 2로 아쉽게 역전패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잠정 중단됐던 대전시 5개 구 보건소 진료 업무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 감소세와 일상 회복의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 정책 등에 맞춰 보건소 진료 업무 재개를 통해 취약계층 등의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중심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한방 물리치료 등의 업무는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침해 학생과 피해를 입은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학교 교칙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선 교원 지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던 게 현실로 충남교육청은 우선 학교 교칙에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교원들에 대해선 교원 안심공제를 통해 치유와 법률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